이 사람은. 방금 전에 속보 들어왔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며 출당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네. 네. 알아서 너 나가. 네,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그 어떤 가는 길에 명예는 지켜줄 테니까 알아서 네. 나가라. 안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면 내쫓는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그래요? 내쫓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제 저녁부터 기류가 바뀌었어요. 김문수 캠프에서. 왜냐하면 김문수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역을 돌면서 기자들이 백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 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아예 막았거든요 질문을. 다음에 할게요. 네. 그리고 그날 어제 저녁쯤에 채널 A랑 이제 인터뷰하면서 저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네. 그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이제 선 긋는 거죠, 선 긋는 거 완벽하게. 예, 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에 딱 끊으면은 너무 그 공허해지니까 네. 그 지지자들도 좀 마음에 그 어떤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젊은 보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어요. 계엄은 잘못된 거다. 네네. 하지만 탄핵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뭐 이런 입장이었고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합리적인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니까 어떤 합리적인 얘기를 해오던 사람이죠. 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러니까 그 임명을 어떻게 보냐면 그 캠프에 엄청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준석과 연결고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정도로 좀 받아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항마. 아니죠. 우리도 젊은 정치인이 있어. 이준석 연결고리. 연결고리.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천하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굉장히 가깝고 예. 지금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힘이 생기는데 예. 김문수 후보가 되니까 네.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예 좋은 점이 없어요 본인한테. 네. 왜냐하면 김문수가 묻는다. 속된 말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의 어떤 정치 생활에 있어서 김문수와 함께했다라는 것이 좋은 커리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개별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로 홍준표 시장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와 오히려 더 가깝게 네. 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준석의 힘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앵커 역할 누가 할 거야? 예. 김용태. 그래서 온 거다라고 저는 좀 파악을 그렇군요. 합니다. 또 색다른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네. 어제 보면 개혁신당전 최고인 이기인 최고가 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있는 국민의힘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세상병을 몰라봤다. 그러니까요. 네, 그 영상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혜병을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최혜병을 김문수 알고 후보가 몰랐죠. 김문수 그렇죠. 후보가 몰랐는데 네. 연평해전 뭐 이러니까 네. 네, 연평해전 이렇게 동의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어제 촬영된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어디 뭐지? 최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냐? 최상병 뭐였냐? 참배를 왜 안 하냐? 안 하고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최상병 뭐 밑에 연평해전 연평해전. 이렇게. 오늘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연평해전 옆에. 예,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네.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는 최상병이 누군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옆에서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본인도 과거에 최상병 묘지를 참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평해전묘 바로 옆에 있다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동선 짤 때 그걸 알았을 텐데 네, 이거 같이 참배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어야죠.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본인도 깨달았다는 거고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저도 그 지점에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랑 김문수 후보랑 소통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자기 혼자 가서 최상병 묘지에 참배를 했어요. 혼자 했어요. 혼자 예,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러면은 같이 가십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충분히 네. 그거를 말할 통로가 없거나 말을 했는데 들어지지 않거나 말했는데 안 들은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전자라고 봐요. 통로가 없을 것 같아요. 통로가. 네,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돼 있는 아니 통로가 근데 없을 거라고.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후보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죠. 후보한테 같이 전화해야죠. 갈 때도. 근데 지금 당에서 일정도 당에서 내지 않아요. 캠프에서 내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신기한 되게 신기해요. 캠프야. 그리고 예.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전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저분이 뭐 최병 묘지를 참배하고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 다 반대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예, 뭐라고 반대했냐면 뭐 무슨 이게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되고 뭐 왜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탄핵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러면 수사라는 거를 다 권력이 예? 검찰기관 동원해 가지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작용을 수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60, 70년대 정치인들이나 할 수 있는 발상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9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예, 그 나이 많은 정치인들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정신적 연령은 김문수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보수 정당의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워풀하게 그 좀 이게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도발적 문제 제기를 젊은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이제 기폭제 역할을 김용태 그다음에 누구지 김재섭 뭐 이런 그 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거는 뭐 눌려서 그런 건지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지역구 눈치 보느라 그렇죠. 뭐 용기 있었으면 네. 개혁신당 갔겠죠. 아니 또 그렇게까지 예. 네, 왜냐하면 김용태 그 위원장이 포천이잖아요. 포천. 네. 거기가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천 가평 예. 네, 거기에 눈치를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본인의 신념과는 좀 어쨌든 네. 지역구 사람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또 취합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님 제가 포천 갔다 왔잖아요. 네. 포천 그 시민들이 김용태 얼굴을 못 봤다 선거 이후에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가평 포천 두 군데가 지역구인데 가평에서는 이겼고 포천에서는 졌대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포천이 개발이 좀 필요한 지역인 것 같아. 너무 좀 낙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현안이 많고 이러니까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잘 안 오는 정치인이다. 원래 본인 지역구가 아니긴 하죠. 얼굴 좀 네. 보고 싶다. 총선 때 갑자기 지역구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